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오른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그동안 해리스 후보의 당선 확률을 가장 낮게 잡았던 이코노미스트가 하루 만에 50대 50 동률로 예측했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트럼프 후보의 뉴욕 유세에 이어 해리스 후보는 어제 약 7만 5천 명이 모인 워싱턴 DC 유세에서 거의 마지막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를 독재자가 꾸민 작은 폭군이라고 규정했고 자신은 자신을 찍지 않은 미국인들에게도 의자를 내밀며 문제를 해결할 차세대 지도자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리스 연설에서는 또 김정은 위원장 이름이 나왔습니다. 미국 기준에 미달되는 트럼프 후보가 독재자들에게 조종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크리스천 히스패닉 무슬림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룹을 꼭 집어서 왜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한 연설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후보는 격전지 펜실베니아주 히스패닉계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뉴욕 유세에서 푸에르토리코 쓰레기 섬 논쟁에 대해 자신처럼 푸에르토리코에 많은 일을 한 대통령이 없었고 그게 왜 그렇게 큰 문제인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니키 헤일리를 비롯한 공화당이 대신합니다. 결국 그 이슈가 큰 해가 될 것이기에 푸에르토리칸에게 사과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것으로 보입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가장 큰 신문이 사설에서 트럼프 후보의 지금까지의 악행을 열거하고 해리스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문장이 하도 절절해서 푸에르토리칸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고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이슈는 바이든 대통령도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을 모욕하는 듯한 말을 해서 백악관도 데미지 컨트롤 중입니다. 내가 본 유일한 떠다니는 쓰레기는 라티노를 비양심적이라고 악마화하는 그의 지지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미국 경제가 3분기에 2.8%가 성장했고 1년 전에 비해서는 3.7% 성장했습니다. 수출, 소비, 기업 투자 등 많은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투표장에 나가기 전에 나온 좋은 경제 뉴스입니다. 공화당인 아버지 부시의 손녀고 아들 부시 전 대통령의 딸인 바바라 부시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민주당 해리스 후보 선거 유세를 격전지 펜실베니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일요일에 있었던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의 트럼프 후보의 큰 유세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워싱턴 DC에서 아주 딱 설정을 해서 정한 장소였죠. 뒤에 이제 백악관이 바라다 보이는 그곳에서 해리스 후보가 어제 7만 5천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더군요. 그 선거 유세를 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오늘의 미국 끝날 때쯤 해서 여러 중요한 여론조사의 지금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전해드리겠지만 하나만 앞에 말씀드리자면 어제 업데이트된 여론조사 결과가 무척 많았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본 것은 한 65개 정도인데 그 65개를 보니까 하루 만에 또 민주당인 해리스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당선 확률을 하루 만에 6%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어제 6%포인트 차이가 났었는데 말하자면 100번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해리스가 오늘 아침 현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0번, 트럼프가 50번, 완전히 동률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는 현재 트럼프 후보가 조금 앞서가기는 하지만 해리스 후보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이길 확률도 높아졌다. 이건 만일 해리스 후보가 펜실베니아에서 질 때는 노스캐롤라이나나 아니면 조지아주 한 군데를 가져야지 됩니다. 이 두 군데가 펜실베니아에 이어서 그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16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높아졌다 하는 계산이고 오늘 현재로서는 이코노미스트가 선거인단이 딱 이 두 사람이 똑같이 269대 269로 나옵니다.
50대 50이니까. 이런 때는 이제 하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뭐 거의 없어 보인다고는 하지만 또 모르죠. 하원에서 결정하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에 유리하게 되고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매체마다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 선거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과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남성들이 어떻게 투표하느냐. 왜냐하면 여성은 당연히 상상하시는 대로 해리스, 남성은 또 상상하시는 대로 트럼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건 라티노의 표에 따라서 달라진다. 젊은이의 표에 따라서 달라진다.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투표가 끝나고 분석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나오죠. 특히 니키 헤일리가 이제 잠시 뒤에 광고를 들으시고 나서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팍스와 인터뷰에서 지금 공화당이 하는 것은 여성 유권자들을 무척 불편하게 한다. 왜냐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미국에서 유권자가 많죠. 한 53%, 54% 이 정도로 봅니다. 투표율도 여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어제 백악관 남쪽 내셔널 몰의 그 북쪽 52에이커의 그 공원이죠. 워싱턴 그 일립스라고 불리는 그 공원에서 해리스 후보가 연설한 것은 내용은 들어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어디에 가서든지 다 했었던 얘기를 종합을 한 겁니다. 다만 어제 30분 조금 넘던데요. 그 연설을 하면서 본인이 누구인지 트럼프가 누구인지를 규정을 하고 왜 본인이 돼야지 되고 트럼프가 되면 안 되고 본인이 대통령이 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한 어떤 그 정치에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무척 중요하죠.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난 경제야 하고 또 정책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새로운 리더십을 나를 찍지 않은 사람까지도 다 받아들이는 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난 10년 동안 두려움과 분열을 뿌렸던 트럼프를 선택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해리스 음성이 약간 작은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연설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그 주변을 돌아보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왜 그랬는가 했더니 불법으로 누군가들이 계속 사이렌을 울려서요. 몇 분 동안이나 연설 초반에 사이렌이 울려서 이게 이제 저희도 방송할 때 뭔가 사이렌이 울리면 아무리 많이 준비가 되고 마음을 다졌다 할지라도 조금 당황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게 몇 분이나 앞에 후보가 연설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제일 먼저 트럼프에 대한 정의부터 합니다. 우리는 트럼프가 누군지 안다. 4년 전 바로 그 자리에서 저 의사당에 가서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선거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인정하지 못하게 하라는 그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 무장한 폭도들이 가서 그렇게 하도록 했었던 공정한 선거의 결과를 뒤집으려고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 미국인들의 의지를 뒤집으려고 했었던 사람이 트럼프라고 해리스 후보가 먼저 트럼프를 정의를 합니다. We know who Donald Trump is. He is the person who stood at this very spot nearly 4 years ago and sent an armed mob to the United States Capitol to overturn the will of the people in a free and fair election. 네, 계속 사이렌 소리는 들리죠. 그리고 트럼프는 본인이 진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진 것을 인정했다는 이제 증언들도 나오고요. 알면서도 그날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뷰티풀 데이라고 러블리 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숨졌고 140명의 경관이 부상을 했고 지금 이런 일이 있다 하고 스텝이 가서 당시 대통령 트럼프에게 얘기할 때 트럼프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했었던 말, 스텝이 한 얘기는 당신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를 교수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했을 때 트럼프가 했었던 얘기는 단 두 마디 So what이라고 다시 설명을 해주죠. 카멜라 해리스 후보입니다. An election that he knew he lost. Americans died as a result of that attack. 140 law enforcement officers were injured because of that attack. And while Donald Trump sat in the White House watching as the violence unfolded on television, he was told by his staff that the mob wanted to kill his own vice president. And Donald Trump responded with 2 words, so what?
그런 트럼프가 다시 4년을 본인에게 집무실에서 이제 뒤에 백악관을 가리키면서 일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merica, that's who Donald Trump is. And that's who is asking you to give him another 4 years in the Oval Office. 트럼프와 같은 그런 행동을 우리 미국이 아니다. 그건 우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That is not who we are. That is not who we are. It is time for a new generation of leadership in America. 본인은 트럼프와는 달리 트럼프는 내부의 적을 얘기를 하고 그 적을 처벌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은 본인과 의견이 다른 사람, 나에게 투표하지 않았어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해도 결국은 의자 놓고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하겠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Unlike Donald Trump, I don't believe people who disagree with me are the enemy. He wants to put them in jail. I'll give them a seat at the table. 트럼프는 그 내부의 적, 본인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적이라고 하고 감옥에 가두겠지만 본인은 그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이제 그 다음에는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트럼프는 백악관에 들어가는 날 그 애니미, 적의 리스트를 갖고 가지만 저는 할 일, 투두 리스트를 가지고 갈 겁니다. 제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든 의견을 들을 것을 약속을 합니다. 바이든 딱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존경하지만 내가 백악관에 들어가면 바이든 때의 임기의 행정과는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도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처했던 가장 큰 도전은 팬데믹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통령이 될 땐 많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 알고 있는 생활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는가. 트럼프와 본인의 세금, 뭐 관세 이런 차이, 그리고 어퍼러블 케어 액트, 주택값을 낮추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뒤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홈케어, 케어기빙 이런 프로그램도 얘기를 하고 트럼프는 부자를 위해서 세금 감면을 하지만 저는 미들 클래스를 위한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가장 이제 자신감 있게 했었던 얘기는 낙태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러니 여러분 혼란, 분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미 그쪽을 선택하지 마시고 투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서약을 합니다. 상식선에서 공통의 어떤 선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좋게 하고 미국이 진전되도록 저는 서약하니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지금 하실 이 선거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선거가 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당과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뭐라고 하나요? 뭐 아주 막 트럼프 후보와는 여러 가지가 다 반대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메디슨 뉴욕 에서의 그 선거 유세에서 이제 강한 것을 드러내고 뭐 여성 혐오, 뭐 이민자, 뭐 불법 이민자라고 해도 그런 여러 가지 혐오 이런 것을 얘기를 했고 그에 비해서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뭐 스타일도 그렇고 차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화합하자 하는 식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저도 강한 연설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그 연설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특히 또 해리스 후보가 사이렌이 울리고 하니까 여기 좀 쳐다보고 하니까 좀 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너무 강한 것에 길들여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각자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희생을 한 사람들, 군인들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작은 폭군을 위해서 그 자신을 희생한 게 아니다. 트럼프를 가리키는 작은 폭군이라고 말합니다. They didn't do that only to see us submit to the will of another petty tyrant. Another petty tyrant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리고는 세계에서도
트럼프를 다 안다. 아주 쉬운 표적인 것을 잘 아첨하고 또 조종당하기 쉽다는 거죠. 넘어오기가 쉽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나 푸틴이 그가 대통령이 되기를 지원하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미국의 안보를 지키고 미국을 세계 자유의 챔피언 국가로 만들겠다 말합니다. World leaders think that Donald Trump is an easy mark, easy to manipulate with flattery or favor. And you can believe that autocrats like Putin and Kim Jong-un are rooting for him in this election. I will always uphold our security, advance our national interest, and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mains, as we must forever be, a champion of liberty around the world. 해리스 후보가 연설하는 저 뒤에는 중간중간 좀 짙은 아주 강렬한 파란색이 아니라 하늘색보다 조금 짙은 푸른빛이 나는 그런 그 푸른빛 바탕에 프리덤, 자유라고 써 있는 큰 어떤 상징이 여러 개가 보였고 그리고 7만 5천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죠.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아침 하도 숫자에 민감하니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후보는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너무너무 막 현란하게 말을 잘한다던가 너무 강력해서 카리스마가 있다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좌를 하고 있죠.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예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누구죠? 미셸 오바마도 또 등장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금 해리스 후보의 그 어떠한 그 연설로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을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크리스찬이시면은 낙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입장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시면서 낙태 그 문제는 신경을 쓰시는데 10계명을 모든 것을 어기는 사람을 어떻게 지지하실 수가 있죠? 이게 오바마가 설명해 주는 유권자의 If you're a Christian and you care deeply about the abortion issue, I understand that, but does that mean you'll support somebody who seems to violate pretty much every precept of the Ten Commandments? 그리고 역시 그 신자이고 보수시라면 공화당에 보통 투표하시는 거 이거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본인이 해야지 될 의무도 믿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제 군인들을 포함해서 왜 저 사람은 머리가 좋은데 돈을 벌지 군인을 하지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애틀란틱도 그 관계자 그 존 켈리 전 비서실장의 말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주 정말 훌륭한 군인 이렇게 얘기를 해보더니 저 사람 너무 똑똑해 하면서 연봉 얼마나 받지 한 500만 달러는 받을 것 같아 해서 몇십만 달러도 못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왜 군인하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왜 지지하십니까? 크리스찬에게 하는 말입니다. If you are a service member and you're somewhat conservative and you're used to voting Republican, I can understand it, but somebody who genuinely does not believe in duty and honor and does not understand why anybody would sacrifice themselves on behalf of their country. Why would you do that? 네, 군인에게 하는 얘기였군요. 좀 전에 이제 크리스찬에게 서비스 멤버고 하는데 왜 그 자체를 목숨을 바치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데 왜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지 됩니까? 무슬림 아메리칸들에게는 지금 중동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대통령 때 무슬림을 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계속 당신은 무슬림들은 미국의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미국의 파트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믿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서 본인의 그 이름을 계속 버락 후세인 오바마라고 그걸 강조를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반문을 오바마가 하고 있습니다. If you're a Muslim American and you're upset about what's happening in the Middle East, why would you put your faith in somebody who passed a Muslim ban
and repeatedly suggested that somehow you weren't part of our American community.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그냥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무슬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슬림 아메리칸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무조건 종교만 다르다고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미국의 그림이 아닌 거죠. 만일 그 당신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든가 라티노, 푸에르토리코, 푸에르토리칸 이렇다면은 그들이 당신을 그들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오케이입니까? 어떻게 그게 괜찮을까요? 우리 편이 이기기만 하면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반문합니다. If you're an African American or Latino, if you're from Puerto Rico and you see somebody whose values seem to indicate that you're not part of their equation, how do you think it's okay? How can you tell yourself it's okay as long as our side wins?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인간이 살면서 가치 이런 거 노블한 가치 이런 가치 value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것을 말하면서 지금 카멜라 해리스를 위해서 마지막 선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 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용자나라, 유한 건강생활 전 제품과 화장품을 추수감사절 맞이 1+1 세일하는 셀리온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가장 핫한 이슈, 물론 이제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의 어제의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 니키 헤일리의 말, 또 제가 가장 어제 감명 깊게 읽었던 글 가운데 하나는 이 푸에르토리코에서 발행되는 제일 그 큰 신문이라고 하더군요. 사설인데 이름을 썼어요. 편집자의 이름을. 그래서 전 사설이 아니고 그냥 편집자의 의견인가 오피니언인가 하고 봤더니 에디토리얼이라고 딱 써있더군요. 그건 미국의 어떤 사람들도 늘 많이 말해오긴 했지만 그냥 쉽게 뭐 수려한 문장으로 쓰려고 한 것도 아닌데 저에게는 와 닿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지금까지의 정치적인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이 시점에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설입니다. 푸에르토리칸이 쓴 푸에르토리코 신문의 사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미네소타주가 카멜라 해리스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가 주지사로 있는 곳이죠. 미네소타 스타 트리뷴 일면을 보니까 지금 해리스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1월 6일 뭐 여기선 반란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런 사건을 반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유권자들에게 상기시켰고 반대로 이 트럼프 후보는 뉴욕의 그날의 그 유세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의 유세를 러브 페스티벌이라고 러브 페스트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이제 비교를 해서 일면에 크게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워싱턴 포스트도 바로 그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의 그 미팅과 어제 워싱턴 DC에서의 이벤트, 이 이벤트를 비교를 하는데 두 가지 이벤트의 공통점은 뉴욕도 그렇고 워싱턴 DC도 그렇고 격전지가 전혀 아닙니다. 둘 다 굉장히 그 진보적인 곳인데 이런 곳에서 상징적인 곳에서 해리스는 1월 6일 의사당 그 폭동 사건이 시작된 시발점이고 거기서 트럼프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물론 트럼프 후보가 반란을 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죠. 가서 저 선거 인증을 막아라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폭동으로 번지고 이어진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그 대비가 됩니다. 나중에 뭐 역사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것으로 많이 비교를 할 텐데 워싱턴 포스트도 이 일요일 뉴욕의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그 미팅 이후에 라틴계가 대부분인 그 도시에서 굉장히 이 푸에르토리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서로 뭐 여러 가지 교감 같은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도를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선거가 다시 또 한 일주일 사이에 슬금슬금 하더니 이게 완전한 교착이 돼버리니까 CEO들이 트럼프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제 보험 들어주는 그런 거죠. 어제도 오늘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내려가던데 어제 트럼프 후보 그 주식 엄청나게 뭐 20%가 올랐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엔 또 한 10% 정도 빠졌던데 아무튼 그런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USA Today는 여론조사 원들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를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을 일면 이건 지금 불가능합니다. 정말 누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일에 물론 예비선거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부터 계속 누가 더 많이 우편 투표도 하게 하고 조기 투표 선거 당일 투표장에 나가게 하느냐.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상대를 지지하는 사람 말고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그룹군이 다 그 포함이 돼 있고요. 어제 트럼프 후보가 펜실베니아주의 알렌타운이라는 데가 펜실베니아주에서 가장 그 큰 규모가 큰 히스패닉계 타운이라는 거죠. 여기에 가서 이제 나처럼 이렇게 그 히스패닉계를 위해서 아니 푸에르토리칸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푸에르토리칸들은 어떻게 보는지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런 것과 함께 또 하나 트럼프 후보는 경제, 국경 또 한국 분들도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난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가짜 뉴스거든요. 어제도 트럼프가 또 그 와중에도 셔네니티와 인터뷰를 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말하자면 해리스 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를 망치려고 그러는 건지 영보이라고 했던가요? 들어보세요. 영보이가 학교를 그만뒀다가 또 학교를 다시 가. 그럼 이제 학교에서 그 성별 치료 같은 어떤 분들은 이 성전환 치료까지 다 학교에서 무료로 해준다.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셔네니티가 중간에 설명을 조금 하고 이런 것으로 또 그것에 또 이건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하고 투표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제 트럼프 후보가 그 점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Maybe it's because they want to destroy the country. I don't know. Or gender affirming care for minors. Sure. Care without parental consent. A young man leaves for school and goes to school and the authority takes him over without parental consent and they do things to him that you don't want to know about. Well, let me tell you, she's not a smart person. She's a low IQ individual. I've said it for a long time. 네, 아주 오랫동안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카멜라 해리스는 스마트한 사람이 아니고 IQ가 아주 낮고 글쎄 이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지 영맨이라고 하는군요. 학교 떠났다가 학교에 다시 오면 미성년자인데 부모의 동의 없이 성별 치료 같은 것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X에 이렇게 쓰셨던데요. 아니 우리 아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타이레놀 하나만 먹이려고 하더라도 나에게 허락을 받아야지 된다고 하는 성별 치료를 국가가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모든 사람들 무슨 성전환 수술까지 무료로 해주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어필을 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데.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랑의 페스티벌이라고 그 푸에르토리코를 지금 그 비하하고 하는 코미디언이긴 하지만 그런 그 발언을 한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후보가 이제 멈추지 않죠. 그날의 그 행사는 사랑의 페스티벌이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받아들여집니다. Love in the room and it was love for our country. It was really love for our country. So we're going to fight like hell for the next 7 days and then hopefully 공화당에서는 그게 이제 러브 페스티벌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물론 우선 민주당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당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내가 본 그 떠다니는 그 발언이잖아요. 푸에르토리코가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다. 그 유일한 내가 본 떠다니는 쓰레기는 그의 지지자들이다. his 지지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라틴계 악마화는 비양심적이고 미국적이지 않다. 우리 이 나라가 해온 모든 것과 다 반대가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랬더니 이제 아니 이게 어떻게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들을 악마화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에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을 정말 개탄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에 이제 비유가 됩니다. 그랬더니 백악관에서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그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뭐 행위를 말하는 거다. 근데 약간의 이제 이런 게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진화하느라고 하고 오늘 아침에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그 선거 유세를 떠나기 전에 나는
누구에게 투표하느냐에 따라 누구라도 그 비난하는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설령 해명을 한다 손 치더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말을 했다 하면은 나는 거기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물론 민주당이 지금 불을 꺼야지 될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결정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아니라 카멜라 해리스가 후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캠프는 이 발언 진화에 나서서 이거 아니다. 트럼프 후보와 영 다르다 하는데 트럼프 후보가 아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코미디언 모르는 사람인데 아예 좀 주의를 했으면 좋은데 뭐 코미디언이 한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이 정도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지금 공화당 캠프 측에서 볼 땐 아니 그게 뭐가 문제가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러블리한 그런 페스티벌이었는데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니키 헤일리요 어제 박스에 출연을 해서 토니 한치클리프가 얘기한 그 부분이 굉장히 이 지금 막판에 그 유권자들의 그 표를 받는데 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코미디언을 초대를 해서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는가? 푸에르토리칸에게는 너무나 이게 개인적인 게 될 거다. 그래서 푸에르토리칸들은 그것을 비난할 권리가 있다. 이게 푸에르토리칸에게 가서 뭐 사과 같은 것 해야지 된다고 니키 헤일리는 판단을 합니다. I think it's harmful. Puerto Ricans, that's personal for them. They take that personally. So they were right to denounce the comedian. 네, 그 밖에도 너무 이 트럼프의 캠프가 지금 막 남성화하고 브로맨스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53%의 유권자는 여성이고 여성이 투표할 거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푸에르토리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등의 많은 플로리다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꼭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 푸에르토리코에서 발행되는 엘 누에보 디아라는 그 신문이 있는데 이게 또 영자 신문도 있어요. 그래서 영자 신문으로 제가 이제 이 에디토리얼 그러니까 사설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설이 얘기하는 거 푸에르토리칸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 시민이긴 하지만 그 연방 선거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 살고 있는 푸에르토리칸계 그 미국인이 훨씬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몇백만 명 있다고 여기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신문의 편집인이 이름까지 딱 냈어요. 마리아 루이사 페레 랑겔 이 편집인이 쓴 것을 조금 정리를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정적으로 경합주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니키 헤일리의 말처럼 해가 될 수도 있는 표를 쥐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에게 주는 얘기입니다. 맨 앞에 이렇게 써 있네요. 보링켄. 이 보링켄이 예전에 그 섬의 원주민이 타이노족이 이 섬을 푸에르토리코를 부르던 이름이랍니다. 굉장히 이제 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푸에르토리칸의 정체성, 문화적인 자부심을 굉장히 나타낸다고 하는데 뭐 앞에 이런 아주 시적인 것도 있어요. 깊은 뭐 사랑의 기억, 미국의 아름다운 정원, 세계의 뭐 미국 정원 뭐 등등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아마 푸에르토리코를 위한 노래라는 시인 것 같아요. 호세 고티에 베니테스, 그러니까 호세 그 마티네스의 관타나메라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자부심을 앞에 딱 한 자락 깔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이 아름다운 미국의 정원, 세계의 정원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분노와 고통으로 완전히 그냥 픽스돼 버렸다, 얼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푸에르토리칸 섬은 우리 푸에르토리카 여기는 정말 이 섬을 사랑하는 숭고하고 평화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800만 미국 시민, 800만 명이라네요. 전체적으로. 다 달라요. 계산들이. 근데 이 신문이 제일 정확하겠죠. 미국 시민 푸에르토리칸을 트럼프가 8년 동안 멸시하더니 코미디언 토니 한치클리프가 이 섬을 쓰레기 섬이라고 모욕을 했다. 그게 트럼프와 공화당이 푸에르토리칸을 생각하는 방식인가? 정치는 조크가 아니다. 코미디언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아라. 코미디언이 한 말을 갖고 뭘 그러느냐고. 왜냐하면 당신들이 그 중요한 이벤트에 그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말을 하도록 허락을 했잖아. 이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300만 명. 그러니까 미국에 한 5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300만 명 정도 미국 시민은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멸한다. 푸에르토리코에 살고 있는 사람을 300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경멸하고 푸에르토리코에 대해서 온갖 잘못된 정보를 줬다. 그런데 쓰레기로 분류된 또 다른 500만 명은 투표를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전기 없이 고통을 겪는 동안 허리케인 마리아를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던진 그 페이퍼 타월 잊지 말자. 트럼프가 연방주택도시개발부를 통해서 푸에르토리칸을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그 당시 마리아 있고 나서 도와줘야지 된다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노해서 막 안 주고 이랬었던 적이 있죠. 구걸하면서 사는 불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는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미국 시민이지만 대통령을 뽑을 연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비겁하다. 이건 푸에르토리코 사람만을 모욕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죠.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도. 라틴계 흑인 여성도 그 이벤트에서 모욕을 했고 분노한 군중이 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서 매춘부라고 소리쳤습니다. 포주에 놀아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지자들 앞에서 침을 뱉었습니다. 들려드렸죠? 헐크 호건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라틴계더라. 언젠가는 당신 차례가 될 것이다. 우리 푸에르토리칸 뿐만이 아니라 나치즘과 파시즘을 연설을 떠올리게 하는 혐오스러운 혐오 표현에 전 세계가 경악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위대한 미국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게 뭘 뜻할지? 아일랜드인, 영국인, 프랑스인, 스페인인, 독일, 스코틀랜드, 미국으로 와서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모두 그들은 이민자였고 그러나 트럼프는 모든 이민자를 범죄자로 생각한다. 심지어 사람을 죽인 이민자는 재판을 받을 권리도 없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없이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제 선거 일주일 전입니다. 트럼프의 변덕스럽고 자기 도취적인 행동은 미국과 미국 영토 그리고 동맹국이 지금 처한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합의와 해결책을 추구하는 균형과 능력이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세심하고 그리고 좀 호감도가 높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 등의 급한 상황도 무시하고 인권을 위협하는 과감한 조치 같은 것을 추진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이코패스적, 도덕적인 나침판이 없고 규칙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악성 나르시스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 트럼프는 최악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감정적으로 공허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현실 왜곡에서 그게 드러나죠. 트럼프는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만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미국 역사상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언론을 침묵시키고 여러 법적 소송에 있어서 사법부를 조작하려고 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사건을 겪은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얘기를 쭉 또 합니다. 몇 문장 그건 제가 빼겠습니다. 카멜라 해리스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 등 해결해야 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모욕과 거짓말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다루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지 됩니다. 트럼프는 여성이 원할 때마다 만질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그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는데 어떻게 아무런 결과에 대한 생각이나 책임도 없이 여성의 은밀한 부분을 만졌다고 자랑하는 허풍 떠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투표할 수 있습니까? 모욕, 차별, 불쾌감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은 카멜라 해리스에게 찬성표를 던져야지 됩니다. 그 비록 카멜라 해리스가 선거 3개월 전에 출마했다는 사실로 후보자의 여러 가지를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용기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도전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카멜라 해리스의 연설은 증오심이 아니었고 반대로 포용이었습니다. 존중과 공감, 건설적인 대화의 기회를 줘서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언론 자유와 부당한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올바른 질문을 통해서 국민이 받아야지 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게 카멜라 해리스 아래에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름다운 섬, 바다와 태양의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이건 푸에르토리코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여기에 투표를 할 수 없는데 푸에르토리코 나머지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투표할 수 있는 분들이 투표할 수 없는 우리 모두 푸에르토리칸들을 대표를 해서 카멜라 해리스에게 투표하십시오. 이게 마리아 루이사 페레 랑겔이라는 분이 쓴 푸에르토리코에서 가장 큰 신문 엘 누에보 디아, 이 신문의 편집인이 쓴 글이었습니다. 네, 미국 경제가 3분기에 2.8%가 성장을 했답니다. 그러면 그 2분기보다는 조금 못 미치죠. 3%였으니까. 그런데 1년 전에 비하면 3.7% 성장이고, 이건 수출도 지금 아주 크게 올라갔네요. 수출은 연간 비율 8.9% 증가했다고 하니까 2분기에는 1% 증가였었거든요. 연방 지출 많았고 이 기간 동안 기업의 투자 중요하죠. 장비 지출이 11.1%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많았는데 수입 많은 것을 수출이 뭐 워낙 많으니까요. 8.9%니까 그건 다 상쇄를 했고 주택시장 조금 약했네요. 2분기에는 주택 거래가 2.8% 감소했는데 이 3분기에는 뭐 조금 더 감소한 것 같고, 이게 이제 흥미로운 점은 다음 주에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결정하잖아요. 0.25% 할 것 같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의구심이 조금 있고, 이것보다 이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선거가 딱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기 때문에 그때 나온 마지막 금요일에도 실업률이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괜찮은 데이터입니다.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가기 며칠 전에 나온 이런 것. 해리스 후보가 오늘 아직까지는 자랑하지 않던데 여러 가지를 이제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지금 주식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제가 아침에 좀 이상하다 싶었던 게 레딧이 오늘 왜 그렇게 많이 오르죠? 레딧이 3월 달인가 상장이 됐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어느 정도였었냐면 36%, 뭐 37%까지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오늘 어제보다 36.44%가 올랐고, 이 트럼프 주식은요. 어제 20% 올랐지만 오늘 거의 까먹어 갑니다. 또 16% 지금 내려가고, 분명히 지금 트럼프 후보와 저쪽 그 테슬라 이런 쪽에 그 많은 그 주식 상승세 같은 코인을 포함해서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고요.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워싱턴 포스트가 또 발표된 거 보니까 25% 구독자가 빠져나가서 전체 구독자의 10%가 지금 빠져나갔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요, 뭐 예를 들어서 로이터와 입소스, 뭐 해리스 후보가 1%포인트 트럼프 후보를 앞서간다, 뭐 이런 얘기. 뭐 또 거의 비슷합니다. 경제와 일자리, 또 국경 이런 것에서 트럼프 후보가 앞서간다 하는 거고, CBS와 YouGov의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서 거의 동률이다. 지금 이런 건 나오거든요. 펜실베니아 19명 선거인단 있고요. 49% 대 49%. 그리고 역시 펜실베니아에서도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인데 이건 81%입니다. 그러면 펜실베니아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공화당의 악재라고도 할 수 있는 푸에르토리코 발언 이런 것이 있어도,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너무너무 나의 지금 생활과 중요한데 그건 아무리 봐도 트럼프가 잘할 것 같단 말이야 하면 이런 문제들이 다 이슈는 됐지만 별로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펜실베니아주의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민주주의도 중요하다. 이게 73%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또 해리스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아버지 부시의 손녀, 아들 부시의 딸인 바브라 부시가 펜실베니아주에서 이게 그 가가호 방문하면서 해리스 후보를 그 지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화당이 트럼프 이전에 마지막 대통령이 그 부시였는데 부시의 딸이 지지라고, 그 부시의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와 딕 체니의 딸도 지금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아주 묘하고도 이상하고도 두근거리는 그런 선거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